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렇게 불편한 한국사와 함께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 뉴탐사의 구성원 중에 세상에 이 악명 높은 김창룡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김창룡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나쁜 놈을 할 생각이거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저는 가장 나쁜 여자 그러면 이승만 때 다음 시간에 할 박마리아.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제일 나쁜 거는 김창룡. 이거는 김영욱이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거. 예, 김창룡. 그런데 세상에 뉴탐사의 구성원 중에 김창룡 선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야, 좋으시겠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회사 내에서는 가장 온화하고 가장 온화하고 융합을 잘하시는 가장 온화. 이름만 똑같은 분이니까. 네. 예. 완전히 반대된 인물이다. 라고 이제 제가 변호를 완전히 반대된 인물이다. 뭔가를 뭐 조작해서 약간 역적 모의를 하는 듯한 그런 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승만 때 김창룡의 캐릭터가 딱 나옵니다.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며, 그죠? 예. 그 다음에 비인도적인 사람. 예, 역사 속에 우리나라 남자 가운데 가장 나쁜 이놈 김창룡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쁜 게 전두환이라. 예? 아이고, 내가 정말 참.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김창룡 너 나가. 예. 나가! 김창룡, 나갔습니다. 김창룡 선생님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진구 기자님, 박대영 기자님, 뭐 최영민 PD님, 권지영 기자님 할 것 없이 김창룡 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의존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승만 때 김창룡은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편한 한국사에도 한 챕터 있는 이 김창룡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기를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나? 전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김창룡이 딱 이래가지고 1920년 출생입니다. 20년 출생. 그런데 56년에 죽었습니다. 1920년 7월 달에 태어나서 1956년 1월 30일 날 총 맞아서 뒤졌습니다. 양력을 보겠습니다. 함경남도 영흥보통학교 졸업. 인마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요, 요덕군입니다. 요덕군. 지금 요덕군이 여러분 요덕 수용소 있는 거기 아시죠? 거기 요덕군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흥고등보통학교, 함경남도 영흥농잠실습전문학교. 뽕을 주로 재배하고 누에를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3기. 근데 육군사관학교라 해봤자 3개월 다녔어. 3개월. 통위구 보병학교를 졸업했다. 조선경비보병학교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육군보병학교를 졸업했다. 이 세 개 다 한 3개월씩 다녔어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위 되고 다시 중위 되고 다시 대위 되고 막 이렇게 되었던 거야. 인마가 36살에 죽을 때 여러분 계급이 뭐였게요? 소장이었어. 소장. 여러분 투스타 있죠. 투스타. 36살에 투스타가 됐다. 이래가지고 암살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중장으로 올려줬습니다. 따라서 이 나쁜 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이
내가 자 이때까지 백이성 강사가 설명하던 걸 잘 보세요. 이래 이래해서 나쁜 놈이다. 따라서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안 되는데 현충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현충원에 있다 이래버려. 우리나라 한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놈이에요. 내가 이 백이성 강사가 가장 한반도 역사 5,000년에 가장 나쁜 놈으로 꼽고 있는 게 김창룡이에요. 이승만은 김창룡을 시켜가지고 흑역사를 담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충원에서 파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룡만 파내는 게 아니고 이승만 자체도 민족 반역자 김창룡의 묘 딱 걸어놨죠. 제가 방송을 늘 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기자님께서 저기에 가셔가지고 저 편말을 딱 걸었습니다. 저때 이 찍들이 얼마나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방해를 했는지 몰라. 저거를 걸면 걷어버리고 걸면 걷어버리고 걸면 걷어버리고 말도 못합니다. 현충일마다 벌어지는 김창룡 파모 퍼포먼스. 국립묘지법 개정해라. 국립묘지법 개정해서 친일파는 절대로 못한다. 여러분 현충일이라는 게 왜 6월 6일이 56년도에 왜 정해졌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김창룡이가 56년도에 죽으니까 그거를 이승만이가 기념을 해서 김창룡이를 국군묘지에 묻어야겠는데 저 나쁜 놈을 나는 총애하니까 이승만이는 총애하니까 묻어야겠는데 저거를 합법적으로 현충원에 묻힐 방법 그래서 국군묘지라는 가운데 단계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현충일로 설정해서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을 이승만이하고 반공주의 세력이 볼 때는 공산당을 십자가를 지고 전부 처결한 정의의 용사다 이거지. 정의의 용사는 무슨 정의의 용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940년대 전설의 헌병 5장. 왜? 헌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악명 높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헌병은 조선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야? 헌병 밑에 보조원, 소위 얘기해 5장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뭐야? 하사, 육군 하사까지는 식민지 사람들한테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1943년 중국 공산당 8路군 최강의 조직 왕근예, 본명이 왕근예이기도 하고 왕진례이기도 한데 이거를 체포합니다. 왕진례를 체포하면서 어떻게 돼? 그 조직을 전부 다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을 체포하는 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진리로 하여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연기를 잘합니다. 약 6개월 동안 왕진리를 사로잡아요. 말을 잘해가지고. 1943년부터 그의 나이 24살 때부터 45년까지 50여 개의 항일 조직을 적발합니다. 백선엽이가 43년도에 간도 특설대가 됐는데 야, 이 박민식이 보훈부 장관 이 새끼야. 말 잘 들어라. 1943년도에는 만주에 독립군 세력이 없었다며. 그래서 백선엽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친일파가 아니었다며. 그러면 김창룡이는 43년부터 45년까지 항일 조직을 적발한 거는 그럼 뭐냐 그러면? 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박민식 이놈 새끼야. 43년도부터 45년도까지 항일 조직 50개를 밝혀냈는데 그러면 김창룡이는 뻘짓거리 한 거야?
항일 조직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류상의 항일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항일 조직을 적발했다고 총독부에서 표창 내리고 그 대본령에서 표창 내리고 이랬냐? 박민식이 얘기해봐! 일제강점기 스파이 양성학교, 나카노 학교 출신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100만 번 양보해서 썰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할까봐 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련군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은 45년도 그 8월 달에 여러분 청진으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때 정상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소련군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었거든. 그 독립운동가가 청진으로 상륙작전을 하면서 첫 번째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인물로 김창룡이를 꼽았습니다. 김창룡이부터 잡아라. 잡았어요, 결국. 그런데 처형될 뻔했는데 처형되기 일보 직전에 처형하는 소련군이 딴짓을 하는 사이에 그 소련군들을 다 죽이고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월남입니다. 해방 이후에 남측 최고의 정보 공안 통으로 활약합니다. 이 머리 허연 이 남자가 누굽니까? PD님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승만 씨요. 예, 이승만. 이 사진을 보고 태극기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승만이 아니다 이랍니다. 앞모습이 안 나왔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이걸 이승만이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래. 그 사람들은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쪽의 특징, 김학의 사진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한다.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다. 대한민국 재판에서는 김학의라고 인정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또 특징이 뭐야? 이 사진을 보고 김창룡이가 이승만이와 악수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1946년부터 56년까지 사병에서 중장으로 만주군 대위 출신 김백일, 이것도 친일파제. 만주군 대위 출신 김백일의 추천으로 47년 4월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성가, 이거 이름 오타 아닙니다. 이성가 제1연대장은 그를 정보주임 보좌관으로 발탁합니다. 이성가 씨는 광복군입니다. 광복군. 이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48년 10월 달에 터지면서 공산당을 색출하는데 주역이 됩니다.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소련군 정탐병을 색출합니다. 공로로 중위. 이게 뭐냐 하면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경복궁에서 열었는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잖아. 근데 뭐냐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외부를 계속 사진을 찍고 있더래. 그러면 큰일 납니까? 우리 미군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공산당 색출, 정탐병을 색출했다. 이런 거 전부 다 만들어낸 조작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로로 중위. 웃기지 마세요. 그걸 왜 뺐는데? 나오면 사진 찍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아니야. 그거 대단한 거 같은데. 아니야. 자, 이후 1948년 8월에 대위. 근데 무슨 소위로 임관했다가 중위로 임관했다가 대위로 임관했다가 무슨 자동방이야. 육군본부 정보국에 소속됐다. 이후 여순 사건이 발발한다. 대대적인 숙군 사업에 돌입했다. 육군정보국 제3과인 방첩과가 주된 숙군 사업 부서. 숙군이라는 거는
숙청이죠. 우리나라 군대에 숙청 사업을 했다. 군대라고 하는 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좌익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김창룡이 대전 산내 골령골,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양민학살 할 때 얘기했죠. 대전 산내면 골령골에서 그 교도소장한테 주임 검사가 전화를 해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거든. 그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 김창룡이 가가지고 야, 니는 죽이는 사람들 도와가지고 같이 죽여. 그래가지고 뭐냐? 김창룡이가 뒤에 있고 거기 심용현이가 가서 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나빠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쁜 놈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되나? 여러분들 스탈린 밑에는 라브렌티 베리아라고 하는 KGB의 대장이 있습니다. 이 베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38년도부터 53년도까지 뭐냐면은 그걸 다 했거든. 저 대숙청 사업을 다 주도했거든. 무려 4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대숙청 사업을 주도했는데 53년에 지사형 때릴 때 보니까 완전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지. 살려달라고. 그래서 세르게이 주코프 장군의 전언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한 모습까지 다 보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김창룡도 마지막에 총살 당할 때 마찬가지라고 봐요. 출근하는데 4명의 육군 하사관들이 다 죽이거든, 가를. 그 죽일 때 마지막에 완전 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살려달라고요. 정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한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럽니다. 1948년 11월 박정희 소령을 체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박정희 신화의 모두예요. 1949년 3월까지 1,500명의 군내 공산당을 전부 다 숙군합니다. 박정희 소령의 체포 후에 저 1,500명을 다 잡아들이거든. 박정희가 박상희라고 하는 자기 둘째 형이 대구에서 1946년 10월 1일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 동생인 박정희가 여수 순천 사건에서 다시 체포되는데 김창룡에 의해서 체포되거든요. 박정희의 큰형이 박상희다. 그래서 잡아들인다라고 해서 김창룡이가 잡아들이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렇죠. 박정희한테 네가 계보를 다 불면 남로당 조직을 다 불어주면은 니를 살려주겠다 하니까 박정희가 전부 다 불었다. 그래서 1,500명 가까운 군내의 남로당 조직이 모조리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박정희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박정희라고 하는 애의 여러 가지를 띄우기 위한 제임스 하우스만의 연극입니다. 박정희가 잡히기 전부터 제임스 하우스만은 미군의 국방부의 최고 실력자로서 CIC라고 하는 방첩단을 운영하면서 남로당 트리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로당 트리를 어떻게든 한번 다 까발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김창룡이가 박정희를 딱 잡아오자마자 박정희가 46년 10월 1일 날에 죽었던 박상희의 동생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올커니 명분이 이거다 해가지고 박정희를 잡아다가 박정희가 다 불어버린 것처럼 조작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이은주가 죽는 장면, PD님 기억나십니까? 그거? 그때에 그 김수로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김창룡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북한군으로부터 서울을 수복하자마자 이승만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북한군의 협조한 부역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줍니다. 검거된 인원만 몇 명? 15만 3,825명. 자수한 인원은 39만 7,090명. 총 55만 915명이 부역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 여러분 서울에서만 1,298명이 처형됐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김창룡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태극기 부대들이 이승만이라고 해요. 저 허연머리의 사람을. 이거는 옆모습이거든. 이거는 부인 못하겠거든. 그런데 저 뒷모습은 아니라고 하다니, 요 왼쪽 사진은 뭐냐 하면은 바로 부역자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부역자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곱게 안 끌려가죠. 정작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다 북한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인 겁니까? 김창룡에 의해서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1951년 5월 15일 육군 특무부대 대장으로 뽑힙니다. 그의 파격적인 성질을 두고 이승만은 두고두고 까임을 당합니다.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놈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성질을 계속시켰느냐, 이 죽일 놈을. 이때부터 용공 조작 사건, 즉 빨갱이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방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지, 저건 정말 제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를 여러분께 전달을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적힌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김창룡 대령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세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56년도에 김창룡이가 죽자 57년도에 그 허전한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양자로 받아들인 게 누구예요? 이기붕 박마리아의 장자 누구예요? 이강석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정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세계가 피폐하고 얕았는지 아시겠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나서 국무회의장으로 불려들어서 노획한 총기를 전시하도록 했다. 그때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음을 쳤을까요? 자, 보십시오. 정일권, 박정희 때 국무총리 했던 정일권이가 뭐래요? 지금 김창룡이가 나를 빨갱이로 보고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김창룡이를 잡아 넣으라 하겠어요? 라고 제임스 하우스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하우스만도 김창룡이를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 미국의 비선실세도 어떻게 못할 정도로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다. 더 나아가서 보실까요? 형님, 말도 마십시오. 김창룡이는 지금 나를 잡아넣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누가? 육군본부 정보국장 누구? 백선엽. PD님, 정일권이 국무총리고요. 백선엽도 국무총리를
바로 넘봤던 육군 대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형님 하면서 제임스 하우스만한테 김창룡이가 나를 못 잡아넣어서 지금 안달이에요 라고 불안에 떨면서 얘기할 정도면 이 김창룡이가 어떤 놈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박정희 정권 때 네. 탱크로 싹 밀어버리면 됩니다라고 예, 얘기했던 차지철. 예. 예, 거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저한테는. 그보다 더 했겠죠. 백선엽이가 우리가 얼마나 욕을 합니까? 이 욕을 하는 백선엽이도 김창룡이 뭐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는. 정일고이도 막 백선엽이 보면 막 도망을 갈 정도로. 아, 정말 진정한 나쁜 놈은 여기 있다는 거죠. 나쁜 놈. 내 앞에서 명함도 내지 마라, 마.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 계보가 면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김창룡에서 차지철로 갔다가 한동훈까지. 한동훈까지. 한동훈에서 김용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강의 나갈 때쯤이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야당에서 어떻게든 태클을 걸겠지만 윤석열은 어떻게든 탄핵 트리를 탈 것입니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순간 탄핵 시계는 째깍째깍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뉴탐사 구독, 좋아요. 암살, 강문봉 지시, 이유희, 허태영, 신총식, 송용고 4명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죽기 직전에 김창룡이가 모은 재산이 얼마일까요? 요런 놈들이 꼭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안 모았더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도 나름 청빈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은 재산이 지금 재산으로 2,400억 여러분 당시에 20억입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은 2,400억입니다. 자, PD님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6살 나이에 2,400억을 재산을 모았어. 뒤로 빼돌린 거야. 전부 다 공작비라 그래가지고 특수공작비다 그래가지고 뒤로 다 빼돌린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들도 저렇게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 공작비, 특수공작금. 특활비 뭐. 네, 특활비. 그런 걸 이렇게 잘 쓰신 분이 또 계시죠. 지금 용산 어딘가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김창룡은 평소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을 잡아들였으니 공산당 한 명의 무고한 양민 10명의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다. 김창룡이 취급한 사건들도 전부가 협박 공갈로 차백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허위날조됐거나 침소봉대된 것이었다. 허위날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고 침소봉대는 요만하게 내가 책 한 권 들었는데 그걸로 내가 PD님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 한편 뒤편에서는 살인, 약탈, 협박 등으로 군수품을 다 빼돌리고 밀수를 하는 식으로 저 재산을 다 빼돌렸다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동원했습니다. 이승만은 김창룡의 영전에 3번이나 조문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해했습니다. 6월 6일까지 현충일로 지정했잖아. 이승만은 조사에서 중장은 한계급 특진시켰다고 했죠. 김중장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것이며 충령의 공을 세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김창룡의 비문을 누가 썼느냐? 식민주의 역사학자이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병도가 썼다 이 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 이 친일파가 그거 보면 뭐 민족의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돼서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저 노란 글씨 중에서 예, 김창룡을 빼고 예, 윤모 씨하고 한모 씨를 집어넣고 딱이네. 공산당을 빼고 정치인, 예, 비리 정치인 예, 한 명에 무고한 정치인 10명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다. 이재명. 네. 어, 전부가 뭐, 협박 공갈로 김혜경, 자백을 받은 것으로. 이런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네. 넘어갔다. 네. 그는 모두 허위 날조됐거나 침소봉대된 것들이었다. 그렇죠. 뭐 저 밀수를 하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요새 예. 뭐 관세청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편장사. 네. 그 인간 자체가 싫다. 1956년 6월 6일, 1956년 5월 1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승만. 1956년 5월 15일, 5월 5일 날 해공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질 뻔했던 이승만. 56년 1월 30일 김창룡을 잃은 이승만. 56년 6월 6일 반민특위 폭력 분쇄일을 추념하고 김창룡을 기려 현충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진실이 아니고 김창룡은 직속 상관인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무시 때리고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따위의 월권을 행했다. 비위 사실의 보고 내용도 사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김창룡은 정보를 군사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력 확장에 이용했다. 또 지휘관 사이를 이간시켜서 장성들은 분열시켰다. 아까 정일권하고 백선엽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특무대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군 지휘관들을 감시하는 데 열중했다. 특무대는 군의 암적 존재다. 암살을 4명에게 지시했던 강문봉 당시 계급이 뭐예요? 중장입니다. 소장이 범죄를 일으켜서 중장이 이거를 했는데 중장이 소장을 죽인 거를 대통령이 소장 죽인 거를 갖다가 중장으로 올리고 중장을 역적으로 만들었어요. 군대의 상관까지도 역적으로 만드는데 현충일 하나쯤이야 왜 못 만들겠어? 국군 묘지 하나쯤이야 왜 못 만들겠어요? 세상에 그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김창룡을 잃었는데 그 다음 해 57년도에 왜 이강석이를 양자로 못 들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상하 계급도 없는 개판 질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따라서 김창룡과 함께 대한민국 현충원에서 파버려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이모 씨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김창룡을, 신현준을, 백선엽을, 서울 현충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파버리고 그 자리에 백범 김구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과 해공 신익희 선생과 죽산 조봉암 선생을 넣기 바랍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예, 이거는 우리 PD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승만 기념관이 어디에 세워질지 그 오세훈 시장도 많은 고민을 했겠고, 저기 기념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 지금 그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죠? 그 맞은편, 그 맞은편은 아니고 네. 그 인근입니다. 인근. 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일대의 부지라고 합니다. 네, 그 위치를 보면 바로 이제 그 박물관 옆이거든요. 저 빨간색이 전부 답니까? 네. 크게도 짓는다. 아이고. 빨간색이 그 6번지고 네. 봤을 때 지금 여기 지도 크게 보시면 태극기 광장하고 네. 제2광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시민들이 산책하는 코스거든요. 예.
박물관 옆에 부지 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지을 생각인 것 같고 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막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 부지에 가서 들어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강사님처럼 네. 이 기념관을 막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신 반면 네. 우리 나경원 저씨 네 그렇습니다. 또 나경원 또 나경원 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원 모임을 추진해 가지고 의원들을 모아서 이거 이영애가 나서니까 지가 질투 나서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기에는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나 뭐라 그래 일산화탄소 같은 네, 탄소 같은 여자죠. 일산화탄소. 네. 예. 23일 날 의원 모임 간담회를 갖고 이제 네, 의원 모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뭐 또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132억 원이 모금돼 있고요. 네. 모금 목표액은 270억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쯤 모였습니다. 반쯤. 아방궁을 지으려고 작정을 했네. 여러분들 말이죠.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오세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반드시 떨어뜨리고 용산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뽑아주시고 서울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뽑아가지고 저 계획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들어놓으면 저는 1년 365일 들어눕습니다. 저 진짜 내가 가만 안 둬요. 나경원 의원하고 결국에는 내하고 악연으로 꼬이나. 하하, 네, 참 기가 막혀서.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김창룡이라는 이 나쁜 놈. 김창룡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보수 우파 이찍들, 소위 태극기 세대들에게는 이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저에게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놈만큼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나쁜 놈이 또 없어. 이 유탐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97%의 국민들은 나머지 3%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면 97%의 시민들은 김창룡이를 나쁜 놈으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제가 남자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을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자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창룡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PD님 고생하셨습니다.